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거주를 했고, 오늘은 제가 간략히 어떤 곳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그리고 제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은 컴퓨터 녹화를 시작했고요. 함께 보시고 많은 정보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진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건데요. 루앙프라방의 모습이에요. 이쁘죠? 되게 유럽 같고 되게 빨간 지붕에 얼핏 보면 진짜 동남아가 아니라 다른 그 유럽적 국가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같이 살펴봅시다. 라오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라오스는 그 동남아에 있는 국가이고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 그 인구를 보면은 아무래도 수도인 비엔티안이 72만 6천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사바나켓, 참파사, 루앙프라방은 네 번째로 인구가 많네요. 약 40만 정도가 있고, 여기 보시면 다른 대통령 정보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문화 다양성을 한국보다는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이런 통통 의상을 입어요. 물론 외국인들한테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근무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마를 신을 사다가 입었고, 이 신으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부자들은 진짜 누가 봐도 비싸 보이고 번쩍번쩍한 그런 실크로 된 신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제가 있었던 루앙프라방은 어디였나?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루앙프라방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라오스 자체가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어요. 북쪽으로 있는 하노이와 가깝고, 그리고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가까워서 버스로도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버스로는 다니지 않았지만 비행기로 한번 방콕과 하노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로 중국과 맞닿아 있고, 또 옆에는 미얀마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과 가까워서 그런지 겨울쯤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동남아와 달리 좀 추웠어요. 그래서 긴 외투나 좀 이른 새벽에는 얇은 그런 경량 패딩 같은 게 필수였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루앙프라방은 여기 이렇게 주요 도심지는 이렇게 긴 고구마 모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루앙프라방 에어포트, 그 공항에서 내려서 그 주요 도심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여기여서 여기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있던 숙소로 지내던 마을도 이곳이었어요. 지금 제가 일했던 근무지를 쳐놔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직장까지는 그래서 약 7.7km 차로 이동하면 그 정도인데, 저는 처음에는 요령 없이 툭툭을 타고 다니다가 툭툭이 꽤 비쌌어요. 한국 돈으로도 비쌌어요. 편도가 한 2만원 돈? 이었어가지고 너무 비싸다 해서 자전거를 하나 마켓에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다가 왕복 14km 자전거 땡볕 이렇게 연상하시면 힘드시죠. 그래서 저도 그걸로 한두 달 정도 버티다가 안 돼서 주변에 친해진 그 지인분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서 쭉 타고 다녔습니다. 그 오토바이도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센터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어요. 그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이런 게 있는데, 소형 수력 발전기죠. 소형 수력 발전기를 마을 내에 설치해서 그거를 전기로 변환을 해서 밤에 보통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마을에 전기를 쓰게 해주는 발전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와 그리고 설치,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있던 학교는 보시면은 굉장히 색 조합이 딱 심플해요. 하얀색, 빨간색 이런 양식으로 다 통일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뻤고, 그리고 보통 교직원들도 다 친절하지만 좀 물론 한국만큼 모든 행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스파노봉 대학교는 그 초대 대통령 스파노봉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 루앙프라방에 위치해 있고, 물론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함께 협력을 해서 발전기금도 들여가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비엔티안 대학교 다음으로 거의 좋은 학교라고 좋은 학교 취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 사진을 좀 같이 보실 텐데 아무래도 좀 저의 그 개인적인 그런 셀카들도 많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진들은 제가 오고 가고 찍었던 그런 풍경들 사진이고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한국과는 달리, 물론 한국의 일부 지역과는 달리 자연에 가까운 모습을 봐서 좋았습니다. 가운데 아주 큰 그 산이 있어요. 푸시힐이라고 보이시죠? 이런 곳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사는 산인데 좀 작은 산? 그래서 여기서도 힐이라고만 그냥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야경 사진인 것 같고 그 꼭대기에 가면은 있는 사원 같은 작은 사원, 그리고 야시장 이렇게 쭉 일렬로 있어요. 사원도 같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찍어봤습니다. 여기서 제 근무복 같은 그런 근무복이라든지 뭐 후드티, 뭐 여러가지 기념품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구매를 했고요.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사원 같은 데 가면은 이때는 좀 축제 기간이라 더 유독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이런 장식들과 그 이 하나의 전통인데 축제 기간에 이런 걸 팔아요, 앞에서. 그럼 이게 뭐 꽃이랑 뭐 이렇게 나뭇잎으로 장식해 놓은 건데 위에 촛불 붙일 수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다가 촛불 붙이고 이런 폭죽 같은 것도 해가지고 강에다 띄우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려고 하나 샀었고, 여기는 대학교 수파노분대학교 저희 근무처였던 그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스님들도 보이네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루앙프라방이 특히 진짜 엄청 많은데, 이게 라오스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남성분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여기서의 남성분들은 스님이 된대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그게 의무기 때문에 평생 스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깐 군대 다녀오듯이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들한테는 여성분들은 특히 함부로 터치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분들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되는 그런 룰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진들, 전통 신을 입고 퍼레이드에 붙는 여성분들, 그리고 라오스의 국민 맥주 비어라오와 국민 과자 ELLSE 어떻게 발음하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다가 엄청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언니분들하고 친해져서 맥주 한잔씩 하고, 왜냐면 외국에서 한국분들 보면 반가우니까. 그리고 여기 친해진 프랑스 친구와 현지인 친구, 그리고 이 사진은 프랑스 친구하고 친해져서 제가 한국식 하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얼마 안 있다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립다고 하면서 같이 보내준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의 이웃들이었는데 이 친구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파티에도 참석할 수 있었고 엄청 웰커밍을 많이 해줘서 공짜 음식도 많이 얻어먹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한국어 봉사활동하면서 갔던 그런 고아원 같은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사진이 있고, 그리고 한국 식당도 가봤고, 여기는 근무하면서 찍었던 건데 저희가 물론 재생에너지도 했지만 이런 음식 같은 아무래도 지역의 고유한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상품화 시키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깔라만시하고 이런 블랙 진저 흑생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말려서 활용해볼지 같이 한국의 교수님들하고 라오스의 교수님하고 라오스의 조교수 분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가 집에 있는 강이었는데 강에서 보트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해진 프랑스 친구들 앞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와인도 마시고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고, 패션 후드츠 판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런 혼다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이게 목사님께 도움받아서 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됐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클래식해 보이죠. 이거를 아마 수리비로 고치는 데만 30-40만원 최종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 없었으면은 저의 직장 생활이 많이 고단해졌을 겁니다. 꼭 자전거 말고 오토바이 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때는 할로윈이었는데 벌써 이제 또 할로윈이 다가오네요. 신기하게 할로윈 초코 복장을 한 친구고, 여기는 이게 저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프랑스 친구, 미국인 친구. 그때도 정말 많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기름을 안 채우고 꼬박꼬박 버티다가 이 미국인 친구를 한번 태워다 줬었는데 하필 중간에 멈춘 거예요. 멈춰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기름 좀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또 페트병에 기름을 채워서 갖다 줘서 겨우 다시 한번 움직였다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꼭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장식해둔 거 보이시죠? 저는 크게 분장한 건 없었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얼굴에 큐빅만 붙여서 들어갔고, 풀문이 이제 현지에서 유명한 현지바,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진짜 다 현지인들만 가는 바인데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특별 무대를 열었길래 신기해서 그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죠.
여기 무섭죠?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귀엽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현지에서 친해진 친구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사진 찍자고 제가 먼저 했어요. 이거는 저의 절친. 그리고 이게 카우피아카우라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닭죽인데 가끔은 계란이 올라가고 또 가끔 뭐 다른 게 올라가고 그때그때 식당마다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사진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